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8년을 살았지만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다. 아니, 습관이라고 하기엔 그냥 잠이 안 왔다. 요즘 들어 더 그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 창문을 열었다. 아직 어둑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나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며느리 영자는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손녀 민지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아들 태수는 어제도 야근이라며 11시가 넘어서 들어왔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참 다들 바쁘게들 사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며느리가 해도 되지만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은 뭐랄까 맛은 있는데 정이 없다고 할까. 아들도 내 손맛을 좋아했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보았다. 손자 민호가 보낸 청첩장이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와주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긴 청첩장인지. 나는 그걸 쓰다듬으며 웃었다가 문득 한숨이 나왔다. 결혼 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호는 내 첫 손주였다. 민지 오빠, 지금은 직장 다니며 독립해서 살지만 어릴 때 내가 키웠다. 며느리가 일할 때 내가 업고 재우고 밥 먹이고 했다. 그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간다니.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님, 민호 결혼 자금은 애 아빠랑 상의 중이에요 했지만 나는 안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걸. 아들이 번 돈으로 민지 대학 등록금 대고 집 할부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통장을 꺼내봤다. 남편 병수가 죽고 나서 받은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이것저것 쓰다 보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일자리를 구해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거울을 봤다. 68세.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누가 이런 할머니를 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호는 내 손주니까.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모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내가 일자리 좀 알아볼까 하는데. 며느리 영자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결혼 자금 보태려고. 청소라도 뭐라도. 아들 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 민지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집 할부금도. 엄마는 쉬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가.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집 근처를 산책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멀리는 못 가지만 동네 한 바퀴 도는 건 괜찮았다. 걷다가 나는 큰 건물 앞에 멈춰섰다. 그린힐 골프 연습장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니, 어쩌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지도 모르는 여자였다. 하얀 골프웨어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우아하게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이 날아가자 그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너클 놓고 바라봤다. 저 사람도 나이가 있을 텐데 저렇게 우아하게 웃을 수 있구나. 문득 질투 같은 감정이 올라왔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 병수 살아있을 때도, 아들 키울 때도, 며느리 모실 때도 나는 늘 참고 견디고 희생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었을까?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골프 배우실 생각 있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골프장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다. 요즘 시니어 회원분들 많이 오세요. 건강에도 좋고 취미로도 좋고요. 아니, 나는 한번 체험 레슨 받아보세요. 무료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다시 유리문 너머 그 여자를 봤다. 그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얼마예요? 레슨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면 주 2회 받으실 수 있어요. 2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나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야, 골프 배우기 어려워?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어머님 왜요? 설마 배우시려고요? 응. 생각 중이야. 어머님 나이에 무슨 골프를. 또 그 말이었다. 어머님 나이에. 나는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돈으로 배우는데 왜 안 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들도 손녀 민지도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식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울을 봤다. 68세 김복순.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이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나도 한번 살아볼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손자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던 것이 시작이었지만 어쩌면 이건 나를 위한 일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골프 연습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네, 그린힐 골프 연습장입니다. 저 레슨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랑 연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복순이요. 68살. 네, 좋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나는 달력을 봤다.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내일 가도 돼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68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다. 골프 연습장에 가는 날 아침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뭘 입고 가지? 평생 입던 건 등산복 아니면 집안에서 입는 생활복이었다. 골프 치러 가는데 등산복을 입고 가도 되나? 나는 며느리 영자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영자야, 골프 칠 때 뭐 입어?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당혹감이 남아있었다. 어머님, 진짜 가시려고요? 응. 오늘 첫 레슨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 옷장을 열었다. 그냥 편한 운동복 입으세요. 제 거 드릴게요. 영자가 꺼내준 건 검은색 운동복이었다. 나는 그걸 받아 입어봤다. 거울을 보니 영 어색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이상하지 않아? 괜찮으세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골프가 쉬운 운동이 아닌데. 며느리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회의가 섞여 있었다. 어차피 며칠 못 가서 그만둘 텐데 하는 그런 뉘앙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굽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다. 해볼게. 나도 할 수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린힐 골프 연습장은 생각보다 컸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골프공 맞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딱. 경쾌한 소리였다. 프론트에서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김복순 회원님이시죠? 오늘 첫 레슨이시라고 들었어요. 정우진 코치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우진? 네, 저희 연습장 최고의 프로예요. 어르신들 가르치는 것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손이 축축하게 땀이 났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운동 배우는 건데. 그때 누군가 내 앞에 섰다. 김복순 회원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였다. 아니, 절다기보다는 건강해 보이는 남자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미소. 골프웨어가 잘 어울리는, 딱 봐도 코치처럼 보이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 코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나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다. 아, 네. 저 김복순이에요. 어르신 골프 배우시겠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멋지다는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평생 누구한테 멋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냥 해볼까 해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진은 내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재미있게 배워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연습장으로 가볼까요? 그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부축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 병수가 죽은 후로 남자가 내 팔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오진은 손을 거두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다. 그 짧은 순간 누군가 나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습장 타석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옆 타석에는 젊은 여자들이 능숙하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 나만 어색하게 서 있는 것 같았다. 어르신, 일단 클럽 잡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오진이 골프채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이거 무겁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오진은 내 뒤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왼손은 여기, 오른손은 여기.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적당히 주시면 돼요.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있었다. 따뜻했다. 나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본 적이 아니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남편 병수랑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아,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온도 좀 낮출까요? 아니, 괜찮아요. 나는 얼른 대답했다. 오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다가 다시 미소 지었다. 자, 그럼 이제 자세를 잡아볼게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허리는 살짝 숙이시고. 오진이 내 자세를 잡아주었다. 등, 어깨, 팔. 그가 만지는 곳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나 미쳤나? 손주뻘 되는 애한테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나? 어르신, 자세 정말 좋으세요. 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못 숙이시거나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데 어르신은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운동신경이 있으시네요. 운동신경이라는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젊었을 때 춤을 좀 췄어요. 무용. 와, 정말요? 그럼 몸의 균형 감각이 남아 계시겠네요. 골프 금방 배우실 거예요. 오진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를 무시하거나 나이 들었다고 깔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자, 그럼 한번 쳐보세요. 천천히 편하게.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휙. 공은 맞지 않았다. 헛스윙이었다. 아, 괜찮아요. 첫 번째 치고 정말 좋았어요. 스윙 궤적이 깔끔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다시 휘둘렀다. 딱. 이번엔 맞았다. 공이 날아갔다. 멀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날아갔다. 아, 맞았어요. 나는 소녀처럼 소리쳤다. 오진이 박수를 쳤다. 와, 2번 만에 맞히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기분, 이 설렘.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이 느낌.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이 감정. 한 번 더 쳐봐도 돼요? 물론이죠. 마음껏 치세요. 나는 계속 골프공을 쳤다. 맞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우진은 매번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며 격려해 주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오늘 첫 레슨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벌써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나는 아쉬웠다. 더 치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진과 더 있고 싶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다음 레슨은 목요일이시죠? 그때 뵐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우진이 다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울을 봤다. 68세 김복순. 하지만 오늘만큼은 젊은 여자 같았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파마머리를 매만졌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골프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안 힘들었어. 재밌었어.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달라졌을까? 아니면 원래의 나를 찾은 걸까?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정우진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목요일이 왔다. 나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레슨 시간은 10시인데 벌써 잠이 깼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나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다. 며느리한테 빌린 검은색 운동복이 걸려 있었다. 화요일 레슨 때 입었던 그 옷. 다른 옷을 입을까? 하지만 내 옷장에는 등산복밖에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 운동복을 다시 꺼냈다. 거울을 봤다. 어제 미용실에 갔다. 파마 좀 다시 해주세요 했더니 미용사가 어머님,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서 아니, 그냥 하고 얼버무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68세 할머니가 골프 강사 보러 파마를 하다니.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확실히 달라 보였다. 파마머리가 얼굴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었고 눈빛도 살아있었다. 김복순, 정신 차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골프 연습장에 도착했을 때 프론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도 우진 코치님이랑 레슨이시죠? 네. 우진 코치님 지금 다른 회원님 레슨 중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아 연습장 쪽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골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에 우진이 있었다. 그는 한 여자 옆에 서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하얀 골프웨어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잠깐. 나는 눈을 비볐다. 저 여자 누구지? 뒷모습이 낯익었다. 체형도 머리 스타일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며느리였다. 이영자. 우리 며느리가 저기서 우진한테 골프 레슨을 받고 있었다. 뭐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며느리가 골프를 쳐? 언제부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지? 아니 잠깐. 나도 며느리한테 골프 배운다고만 어느 연습장인지는 말 안 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구나. 하지만 왜 하필 우진한테? 나는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우진이 며느리 뒤에 서서 며느리의 팔을 잡아 스윙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화요일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며느리가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질투였다. 내가 며느리한테 질투를 하다니. 며느리는 나보다 젊었다. 50세. 나보다 18살이나 어렸다. 하얀 골프웨어도 잘 어울렸고 자세도 우아했다. 우진이. 며느리를 보는 눈빛도 뭔가 달라 보였다. 아니,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어머님?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프론트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 괜찮아요. 우진 코치님 레슨 끝나셨어요. 들어가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습장 안으로 들어갔다. 며느리와 마주쳤다. 어머님? 며느리도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자야. 너 여기서 뭐 해? 저 골프 배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연습장인지는 몰랐네. 어머님도 여기서 배우세요? 응.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가 어색했다. 그때 우진이 다가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다. 시어머니세요. 우진의 눈이 커졌다. 아, 그러시구나. 영자 회원님 시어머니가 복순 어르신이셨네요. 세상 참 좁네요. 우진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나와 며느리는 웃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다니셨어요? 이번 주부터. 너는? 저는 3년 됐어요. 3년. 며느리가 3년 동안 골프를 쳤다는 걸 나는 몰랐다. 며느리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레슨 잘 받으세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우진이 내 옆에 섰다. 어르신, 며느님도 골프 치시는 줄 몰랐어요? 응.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영자 회원님 골프 정말 잘 치세요. 3년 배우셨으니까 실력이 많이 늘으셨거든요. 잘 친다는 말에 또 그 감정이 올라왔다. 며느리는 3년 동안 배워서 잘 나는 이제 겨우 2번째 레슨이니까 못 치고. 며느리는 젊고 나는 늙고. 며느리는 우진이 보기에도 더 좋겠지.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레슨 다음에 하실래요? 아니에요. 할게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골프채를 잡았다. 하지만 오늘은 공이 잘 맞지 않았다. 자꾸 빗나갔고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갔다. 어르신, 너무 긴장하셨어요. 힘 빼세요. 우진이 다시 내 뒤에 섰다. 화요일처럼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느낌이 달랐다. 아까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손을 잡아줬겠지. 며느리도 이렇게 가슴이 뛰었을까?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레슨이 끝나고 우진이 말했다. 어르신, 오늘 좀 힘드셨죠?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하실 거예요. 코치님. 네. 며느리. 자주 와요? 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일주일에 2번 오세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내 레슨 시간도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었다. 그럼 매번 마주치겠네요. 그러시겠네요.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나도 모르겠다. 뭐가 괜찮고 뭐가 괜찮지 않은 건지.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밥을 차렸지만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도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들 태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엄마, 며느리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나도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가 우진과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왜 이러지? 며느리가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골프가 아니었다. 문제는 정우진이었다. 며느리도 나처럼 그 사람한테 뭔가 느끼는 걸까? 아니야. 설마. 며느리는 결혼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나도 결혼한 사람 아니었나? 물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나 정말 미쳤나봐. 혼잣말을 했지만 다음 목요일이 벌써 기다려졌다. 그리고 며느리를 또 마주칠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며느리 영자와 골프장에서 3번 더 마주쳤다. 매번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다른 타석에서 레슨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도 우진을 보고 있다는 걸. 우진이 나한테 다가올 때 며느리가 슬쩍 쳐다보는 걸. 우진이 며느리를 가르칠 때 내가 슬쩍 쳐다보는 걸. 우리는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어느 일요일 아침 손녀 민지가 말했다. 민지는 주말이면 집에 와서 묻곤 했다. 그래? 네.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골프 때문인가? 응, 골프가 재밌더라. 민지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다. 저도 골프 배우고 싶은데 어느 연습장 다니세요? 순간 나는 긴장했다. 왜? 너도 배우려고? 네. 사실 약혼자가 골프 좋아해서요. 같이 치면 좋을 것 같아서. 약혼자. 민지의 약혼자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착하고 안정적이고. 하지만 민지 얼굴에는 늘 뭔가 아쉬운 표정이 있었다. 그린힐 골프 연습장이야. 근데 그린힐이요? 우와, 거기 좋다던데. 할머니, 저도 거기서 배워도 돼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며느리도 있는데 손녀까지. 그것도 우진한테 레슨을 받게 되면. 하지만 뭐라고 말하나. 거기 오지 말라고. 왜? 무슨 이유로? 그래, 가봐. 고마워요, 할머니. 내일 전화해 볼게요. 민지는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거 뭔가 꼬이는 것 같은데. 화요일 오전 나는 골프 연습장에 갔다.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다. 며느리를 또 마주칠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손녀도 올까봐.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레슨 신청하고 싶은데요. 정우진 코치님으로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지였다. 민지야? 할머니, 왔어요. 저도 오늘부터 레슨 받기로 했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젊고 예쁘고 활기찬 미소. 프론트 직원이 말했다. 민지 회원님, 우진 코치님 오전 시간은 다 찼는데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민지가 내 팔을 잡았다. 할머니, 저 구경해도 돼요? 할머니 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응. 나는 민지와 함께 연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며느리 영자를 또 마주쳤다. 영자는 우진과 함께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다. 우진이 뭔가 설명하자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민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기 엄마다. 엄마도 여기서 배우시는구나. 응. 너 몰랐어? 네. 엄마가 골프 친다는 건 알았는데 어디서 치는지는 몰랐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구나. 영자가 우리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어머님, 민지까지? 엄마도 여기 다녔어? 민지가 놀라며 물었다. 영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3년 됐어. 와, 대박. 우리 가족 모임이네. 할머니, 엄마 나. 민지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나와 영자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때 우진이 다가왔다. 복순 어르신, 오늘도 오셔. 이분도 아는 분이세요? 영자가 대답했다. 제 딸이에요. 우진의 눈이 커졌다. 아, 그렇구나. 그럼 세 분이 다 가족이시네요. 할머니, 어머니, 딸.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가족끼리 같이 골프 치시면. 우진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우진 코치님, 저도 오늘부터 레슨 받아요. 오후 2시예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민지 회원님 맞죠? 네. 민지가 환하게 웃자 우진도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가 우진을 보는 눈빛. 그건 약혼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설마 오후 2시 나는 핑계를 대고 골프장에 남았다. 연습 좀 더 하고 갈게요. 프론트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구석 타석에 앉아 민지의 레슨을 지켜봤다. 우진이 민지에게 골프채 잡는 법을 가르쳤다. 민지 뒤에 서서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했던 것처럼, 며느리한테 했던 것처럼. 민지가 웃었다. 밝고 청순하고 아름다운 웃음. 코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완벽해요. 민지 회원님 손목이 유연하시네요.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칭찬을 듣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알았다. 민지도 나처럼 며느리처럼 우진한테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안 돼. 민지는 약혼자가 있었다.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웃는 거지? 레슨이 끝나고 민지가 우진에게 뭔가 물었다. 코치님, 혹시 개인적으로 라운드 레슨도 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필드 레슨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좋아요.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다. 할머니,
우진 코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래. 할머니도 우진 코치님한테 배우시죠? 어때요? 좋아. 엄마도 3년 동안 배우셨다니 우리 가족 다 우진 코치님 팬이네요. 민지는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팬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래, 우리 모두 우진의 팬이구나. 68세 할머니도 50세 며느리도 28세 손녀도 모두 같은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은 더 조용했다. 나와 며느리 그리고 민지. 세 여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 태수가 물었다. 너희들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민지도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나도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걸. 세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묘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68세 김복순. 옆방에는 50세 며느리 영자. 아래층에는 28세 손녀 민지. 세 세대의 여자가 같은 남자에게 설레고 있었다. 이건 정말 웃긴 일이야. 혼잣말을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났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 며느리는 왜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목말랐을까? 민지는 왜 약혼자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웃었을까? 우리는 모두 뭔가를 찾고 있었다. 인정, 존중, 사랑. 그리고 우진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줬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머님, 우리 가족끼리 필드 나가볼까요? 며느리 영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침 식사 자리였다. 필드? 네. 골프장 필드요. 연습장에서만 치지 말고 실제 코스에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우진 코치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진 코치님. 며느리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젓가락을 꽉 쥐었다. 민지가 눈을 반짝였다. 좋아요. 저도 필드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어때? 내가 예약해볼게. 며느리는 이미 결정한 듯 말했다. 나는 대답할 틈도 없었다. 나는 아직 초보인데.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서 코치님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묘한 강함이 있었다. 마치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너도 우진 코치랑 같이 있고 싶잖아. 하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토요일 아침 7시 우리는 골프장에 모였다. 나 며느리 영자, 손녀 민지. 그리고 정우진. 우진은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와, 3대가 함께 골프 치시다니. 정말 멋진 가족이세요. 멋진 가족. 우진은 몰랐다. 이 멋진 가족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는지. 오늘은 9월만 가볍게 돌아볼게요. 복순 어르신은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우진이 내 골프백을 들어주었다. 나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봤다. 민지도 봤다. 우리는 카트를 타고 첫 번째 홀로 향했다. 넓은 그린 위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공기가 상쾌했다. 할머니 먼저 치세요. 민지가 양보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티샷을 준비했다. 우진이 옆에 섰다. 어르신 긴장 풀고요. 연습장에서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휙! 공은 50m 정도 날아갔다. 멀지는 않았지만 맞았다. 잘하셨어요. 우진이 박수를 쳤다. 나는 웃었다. 그 다음은 며느리 차례였다. 영자는 자신감 있게 티샷을 날렸다. 공이 쭉 뻗어나가며 150m는 좋게 날아갔다. 와, 영자 회원님 역시 실력이 좋으시네요. 우진이 감탄했다. 며느리가 우아하게 웃었다. 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마지막은 민지였다. 민지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만큼 힘이 있었다. 공이 100m 정도 날아갔다. 민지 회원님 처음인데 대단하세요. 세 사람 모두 칭찬을 받았지만 왜 나만 초라하게 느껴질까?
우진이 내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어르신, 허리를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그가 내 허리에 손을 댔다. 나는 숨이 멎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며느리와 손녀가 있었다. 그들도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몸을 움직였다. 공을 쳤다. 이번엔 더 멀리 날아갔다. 그렇지. 훨씬 좋아지셨어요. 우진이 기뻐하며 하이파이브를 청했다. 나는 손을 들었지만 그의 손바닥이 내 손바닥과 닿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가 물을 마시다가 우진에게 물었다. 코치님, 골프 얼마나 하셨어요? 저요? 한 15년 됐네요. 원래 프로 선수 준비했었거든요. 와, 대단하다. 왜 선수 안 하셨어요? 부상이 와서요. 어깨 다쳐서 포기했죠. 우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민지가 공감하듯 말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대신 이렇게 레슨하면서 보람 느끼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또래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었다.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며느리 영자도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영자가 퍼팅을 실패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우진이 다가갔다. 영자 회원님,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가 며느리 손을 잡아 퍼팅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진의 손이 며느리 손 위에 있었다. 나한테 했던 것처럼, 민지한테 했던 것처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보지 말자. 나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지만 가슴이 쓰렸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다. 걷기도 힘들고 더웠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 마지막 퍼팅을 앞두고 우진이 말했다. 세 분 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특히 복순 어르신 처음인데 구호를 완주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 회원님은 역시 실력이 좋으시고 민지 회원님은 잠재력이 대단하세요. 세 사람 모두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우진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퍼팅을 마치고 우리는 클럽하우스로 향했다. 클럽하우스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였다. 우진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에 간다고. 그 순간 세 여자만 남았다. 침묵.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진 코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며느리 영자가 대답했다. 그러게.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우진 코치님한테 자주 배우시죠? 응. 3년 됐으니까. 오래 배우셨네요. 그럼 친하시겠어요? 영자가 민지를 쳐다봤다. 왜? 너 혹시?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너 약혼자 있잖아. 알아요. 근데 준우 오빠는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안 봤어요. 우진 코치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제 눈을 봐줘요. 그 말에 영자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왜냐하면 그건 영자 자신도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진은 우리를 봤다. 우리 눈을 봤고 우리 말을 들었고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다. 그게 우리가 찾던 거였다. 그때 우진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옆에 누군가 함께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우진이 소개했다. 아, 세 분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윤서희예요. 여기 골프장 식당에서 일하시거든요. 순간 세 여자는 얼어붙었다. 여자친구. 우진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 서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우진 씨가 세 분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가족끼리 골프 치신다고. 정말 보기 좋으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우진의 팔을 끼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며느리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희 씨 덕분에 제가 이 일 계속할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시거든요. 서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진 씨 레슨하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니까.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본 건 착각이었다. 우진의 친절은 프로 정신이었다. 우진의 따뜻함은 직업적 태도였다. 우리는 그걸 특별함이라고 착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민지가 운전하고 뒷자리에는 나와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도 말없이 자기 방으로 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뭘 찾고 있었던 걸까? 혼잣말을 했다. 우진이 아니었다. 우진이 내게 준 그 느낌. 인정, 존중, 칭찬.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였다. 하지만 그건 우진이 아니어도 찾을 수 있는 거였다. 나 자신에게서. 며느리도 손녀도 같은 걸 찾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우진이라는 한 사람에게 기대려 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68세 김복순.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얀 머리.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설레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만 구하면 안 되는 거지.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68년을 살아서야 이제야 알았다. 내가 진짜 찾아야 할 건 우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골프 연습장에 가지 않았다. 화요일 레슨 시간이 되어도 목요일이 되어도 집에 있었다. 며느리 영자도 나가지 않았다. 손녀 민지도 집에만 있었다. 우리는 모두 멈춰버렸다. 아침 식탁은 예전보다 더 조용했다. 아들 태수가 요즘 골프 안 다녀요? 하고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우진의 미소, 우진의 칭찬, 우진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직업이었다. 나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걸 알면서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68세. 주름 흰 머리, 굽은 허리. 나는 이제 뭐하고 살지? 손자 민호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골프였다. 하지만 어느새 그건 핑계가 되어버렸고 나는 우진을 보러 가고 있었다. 이제 그마저 끝났다.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골프 연습장에서 온 전화였다. 복순 회원님, 이번 주 레슨 취소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우진 코치님이 걱정하시던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실 거죠?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진이 걱정한다고? 그것도 직업이야. 회원 관리. 나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며느리 영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을 지나가다가 낮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영자야. 괜찮아? 문이 열렸다. 며느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왜 울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저 부끄러워요. 뭐가? 제가 우진 코치님한테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결혼한 사람인데, 남편 있는데 왜 다른 남자한테 설렜을까요? 나는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처음이었다. 며느리를 이렇게 안아본 게. 나도 그래. 네, 나도 설렜어. 손주뻘 되는 남자한테. 바보같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있었다. 어머님도요? 응. 우리 둘 다 바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 남편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외롭다고, 저도 인정받고 싶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정작 나는 뭐였는지 몰라. 우진 코치님이 저한테 잘하셨어요라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누가 날 사람으로 봐주는 게 좋았어. 할머니가 아니라 김복순으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외로움을 가진 여자로. 어머님, 우리 어떡하죠? 살아야지. 그래도. 손녀 민지는 약혼자 준호를 만났다. 카페에 마주 앉아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우리 결혼 1년 미루자. 준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시간이 필요해. 우리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민지야, 우리 3년 사귀었잖아. 이제 결혼할 때 됐어. 3년 사귀었는데 오빠는 나에 대해 뭘 알아?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무슨 꿈 있는지. 오빠 아는 거 있어? 그건 결혼하면서 알아가면 되잖아. 아니야. 결혼 전에 알아야 해.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빠는 나를 민지로 본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결혼하기 좋은 여자로 본 거야? 민지야,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늘 생각했어. 근데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오빠. 시간 좀 줘.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민지를 불렀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온 민지는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우진 코치님을 좋아했던 게 아니야. 나를 봐주는 사람이 좋았던 거야. 준호는 민지를 보지 않았다. 늘 자기 이야기만 했고 민지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그게 외로웠던 거였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 그날 밤 세 여자는 거실에 모였다. 나, 며느리 영자, 손녀 민지. 민지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 엄마, 우리 다 바보 같았죠? 나는 웃었다. 그러게. 3명 다 한 남자한테 설레고 있었으니. 영자도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시어머니랑 딸이랑 같은 남자 좋아했으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던 건 우진 코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우리 자신이었어요. 민지의 말에 세 여자는 침묵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나를 찾고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잃어버린 김복순에. 영자는 영자를 찾고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사라진 이영자를. 민지는 민지를 찾고 있었다. 약혼자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민지를. 우진은 그저 거울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우리 자신을 비춰준.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며느리가 물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살아야지. 그래도 골프는요? 다시 안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너는? 저도 모르겠어요. 민지가 말했다. 저는 갈 것 같아요. 왜? 골프가 좋거든요. 우진 코치님이 아니라 골프 자체가. 민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골프는 나쁘지 않았어. 공을 칠 때 시원하게 날아가는 그 느낌. 그건 우진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거였다. 나도 다시 가볼까? 며느리가 웃었다. 어머님이 가시면 저도 갈래요. 근데 이번엔 우진 코치님 말고 다른 코치님한테 배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골프 연습장에 가지 않았다. 화요일 레슨 시간이 되어도 목요일이 되어도 집에 있었다. 며느리 영자도 나가지 않았다. 손녀 민지도 집에만 있었다. 우리는 모두 멈춰버렸다. 아침 식탁은 예전보다 더 조용했다. 아들 태수가 요즘 골프 안 다녀요? 하고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우진의 미소, 우진의 칭찬, 우진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직업이었다.
나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걸 알면서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68세. 주름 흰 머리, 굽은 허리. 나는 이제 뭐하고 살지? 손자 민우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골프였다. 하지만 어느새 그건 핑계가 되어버렸고 나는 우진을 보러 가고 있었다. 이제 그마저 끝났다.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골프 연습장에서 온 전화였다. 복순 회원님, 이번 주 레슨 취소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우진 코치님이 걱정하시던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실 거죠?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진이 걱정한다고? 그것도 직업이야. 회원 관리. 나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며느리 영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을 지나가다가 낮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영자야. 괜찮아? 문이 열렸다. 며느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왜 울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저 부끄러워요. 뭐가? 제가 우진 코치님한테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결혼한 사람인데, 남편 있는데 왜 다른 남자한테 설렜을까요? 나는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처음이었다. 며느리를 이렇게 안아본 게. 나도 그래. 네, 나도 설렜어. 손주뻘 되는 남자한테. 바보 같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있었다. 어머님도요? 응. 우리 둘 다 바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 남편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외롭다고, 저도 인정받고 싶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정작 나는 뭐였는지 몰라. 우진 코치님이 저한테 잘하셨어요라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누가 날 사람으로 봐주는 게 좋았어. 할머니가 아니라 김복순으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외로움을 가진 여자로. 어머님, 우리 어떡하죠? 살아야지. 그래도. 손녀 민지는 약혼자 준호를 만났다. 카페에 마주 앉아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우리 결혼 1년 미루자. 준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시간이 필요해. 우리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민지야, 우리 3년 사귀었잖아. 이제 결혼할 때 됐어. 3년 사귀었는데 오빠는 나에 대해 뭘 알아?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무슨 꿈 있는지. 오빠 아는 거 있어? 그건 결혼하면서 알아가면 되잖아. 아니야. 결혼 전에 알아야 해.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빠는 나를 민지로 본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결혼하기 좋은 여자로 본 거야? 민지야,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늘 생각했어. 근데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오빠. 시간 좀 줘.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민지를 불렀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온 민지는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우진 코치님을 좋아했던 게 아니야. 나를 봐주는 사람이 좋았던 거야. 준호는 민지를 보지 않았다. 늘 자기 이야기만 했고 민지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그게 외로웠던 거였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 그날 밤 세 여자는 거실에 모였다. 나, 며느리 영자, 손녀 민지. 민지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 엄마, 우리 다 바보 같았죠? 나는 웃었다. 그러게. 3명 다 한 남자한테 설레고 있었으니. 영자도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시어머니랑 딸이랑 같은 남자 좋아했으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던 건 오진 코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우리 자신이었어요. 민지의 말에 새 여자는 침묵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나를 찾고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잃어버린 김복순을, 영자는 영자를 찾고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사라진 이영자를, 민지는 민지를 찾고 있었다. 약혼자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민지를. 오지는 그저 거울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우리 자신을 비춰준.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며느리가 물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살아야지. 그래도 골프는요? 다시 안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너는? 저도 모르겠어요. 민지가 말했다. 저는 갈 것 같아요. 왜? 골프가 좋거든요. 오진 코치님이 아니라 골프 자체가. 민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골프는 나쁘지 않았어. 공을 칠 때 시원하게 날아가는 그 느낌. 그건 오진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거였다. 나도 다시 가볼까? 며느리가 웃었다. 어머님이 가시면 저도 갈래요. 근데 이번엔 오진 코치님 말고 다른 코치님한테 배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2주가 지났다. 나는 골프 연습장에 다시 갔다. 하지만 우진이 아니라 여자 코치에게 레슨을 받았다. 며느리도 다른 코치로 바꿨다. 손녀 민지는 여전히 우진한테 배웠다. 민지는 말했다. 전 괜찮아요. 이제 제대로 보이거든요. 골프는 여전히 재미있었다. 우진 없이도 공은 날아갔고 나는 조금씩 늘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연습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쉬고 있을 때 우진이 다가왔다. 복순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아, 네. 코치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코치님 잘못 없어요. 그럼 왜? 그냥 변화가 필요했어요. 우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 여자친구 때문인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코치님 잘못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정말 어르신을 존경해요. 68세에 새로운 걸 배우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우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어르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코치님. 코치님 덕분에 나를 다시 봤어요. 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나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우진이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앞으로도 골프 계속 치세요. 저 말고 다른 코치한테 배워도 좋으니까 골프는 계속하세요. 그럴게요. 우진이 떠난 후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설렘은 사라졌지만 뭔가 남았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며느리 영자는 남편 태수와 마주 앉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로 했다. 여보.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우리 대화를 안 해. 서로 관심도 없고. 남편 태수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늘 생각했어. 근데 말 안 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나 사랑해? 태수가 당황한 얼굴로 영자를 봤다. 무슨 소리야? 결혼 20년 했는데 그게 답이야? 20년 살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영자야, 난 외로웠어. 20년 내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한 번도 내 눈을 안 봤어. 내 이야기를 안 들었어. 나는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 엄마 모시는 사람.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나도 여자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영자야, 미안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끝이야? 20년 동안 영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나 다른 남자한테 설렜어.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골프 코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셨어요라고 할 때 내 눈을 봐줄 때 너무 좋았어. 영자야, 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설렜을 뿐이야. 근데 그것조차 부끄러워.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설레다니. 영자는 흐느꼈다.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어. 당신이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당신 사랑해. 근데 표현을 안 했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나를 죽인 거야. 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영자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20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그래도 노력해볼게. 당신 말 듣고, 당신 눈 보고, 당신한테 관심 가질게. 영자는 태수를 바라봤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진심을 봤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소녀 민지는 약혼자 준호를 다시 만났다. 민지야, 생각해봤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그래서 오빠, 나에 대해 말해봐. 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준호가 당황했다. 그건 내가 말해주면. 3년 사귀었는데 오빠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빠는 오빠 이야기만 했어. 오빠 회사 이야기, 오빠 친구 이야기, 오빠 부모님 이야기. 민지야, 나는 그냥 오빠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 이민지가 아니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빠, 나 골프 배운 거 알아? 응, 알지. 언제부터? 모르겠어. 3개월 됐어. 오빠한테 말했는데 오빠는 그래만 하고 관심 없었어. 민지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나 직장에서 프로젝트 리더 됐어. 그것도 오빠 몰랐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민지야. 나는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나를 안 봐. 민지는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미안해, 오빠. 나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민지야, 다시 생각해봐. 나 바꿀게. 오빠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가져. 오빠도 나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생각해봐. 준호는 민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세 여자는 다시 거실에 모였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준호 오빠랑 파혼했어요.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다. 민지야, 정말? 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네. 슬프지만 후회는 안 돼요. 민지는 웃었다. 할머니, 엄마, 우리 다 용기 냈네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떻게 됐어? 바로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며느리도 손녀도 이제 달라 보였다. 우리 많이 바뀌었네. 네, 어머님. 할머니도요. 민지가 물었다. 할머니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봤다. 골프 계속 칠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살 거야. 멋있어요, 할머니. 너희들도 멋있어. 세 여자는 서로를 안았다. 할머니, 며느리, 손녀. 세대는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약혼녀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라는 걸. 며칠 후 나는 골프 연습장에서 우진을 마주쳤다. 우진은 여자친구 서희와 함께 있었다. 서희가 밝게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진이 물었다. 어르신, 요즘 골프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계속 치세요. 어르신 정말 잘하세요. 나는 웃었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코치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우진도 웃었다. 저야말로 어르신한테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나는 서희를 보며 말했다. 둘이 잘 어울려요. 행복하세요. 서희가 수줍게 웃었다. 감사해요, 어르신. 우진과 서희가 떠난 후 나는 연습 타석에 섰다. 골프채를 잡았다. 공을 앞에 놓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스윙했다. 딱. 공이 날아갔다. 예전보다 훨씬 멀리. 나는 웃었다. 설렘은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날아갈 수 있었다. 며느리 영자는 남편 태수와 마주 앉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로 했다. 여보.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우리 대화를 안 해. 서로 관심도 없고. 남편 태수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늘 생각했어. 근데 말 안 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나 사랑해? 태수가 당황한 얼굴로 영자를 봤다. 무슨 소리야? 결혼 20년 했는데 그게 답이야? 20년 살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영자야, 난 외로웠어. 20년 내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한 번도 내 눈을 안 봤어. 내 이야기를 안 들었어. 나는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 엄마 모시는 사람.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나도 여자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영자야, 미안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끝이야? 20년 동안. 영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나 다른 남자한테 설렜어.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골프 코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셨어요라고 할 때, 내 눈을 봐줄 때 너무 좋았어. 영자야, 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설렜을 뿐이야. 근데 그것조차 부끄러워.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설레다니. 영자는 흐느꼈다.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어. 당신이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당신 사랑해. 근데 표현을 안 했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나를 죽인 거야. 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영자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20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그래도 노력해볼게. 당신 말 듣고, 당신 눈 보고, 당신한테 관심 가질게. 영자는 태수를 바라봤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진심을 봤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소녀 민지는 약혼자 준호를 다시 만났다. 민지야, 생각해봤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그래서 오빠, 나에 대해 말해봐. 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준호가 당황했다. 그건 내가 말해주면. 3년 사귀었는데 오빠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빠는 오빠 이야기만 했어. 오빠 회사 이야기, 오빠 친구 이야기, 오빠 부모님 이야기. 민지야, 나는 그냥 오빠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 이민지가 아니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빠, 나 골프 배운 거 알아? 응, 알지. 언제부터? 모르겠어. 3개월 됐어. 오빠한테 말했는데 오빠는 그래만 하고 관심 없었어. 민지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나 직장에서 프로젝트 리더 됐어. 그것도 오빠 몰랐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민지야. 나는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나를 안 봐.
민지는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미안해, 오빠. 나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민지야, 다시 생각해봐. 나 바꿀게. 오빠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가져. 오빠도 나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생각해봐. 준호는 민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세 여자는 다시 거실에 모였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준호 오빠랑 파혼했어요.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다. 민지야, 정말? 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네. 슬프지만 후회는 안 돼요. 민지는 웃었다. 할머니, 엄마, 우리 다 용기 냈네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떻게 됐어? 바로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며느리도 손녀도 이제 달라 보였다. 우리 많이 바뀌었네. 네, 어머님. 할머니도요. 민지가 물었다. 할머니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봤다. 골프 계속 칠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살 거야. 멋있어요, 할머니. 너희들도 멋있어. 세 여자는 서로를 안았다. 할머니, 며느리, 손녀. 세대는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약혼녀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라는 걸. 며칠 후 나는 골프 연습장에서 우진을 마주쳤다. 우진은 여자친구 서희와 함께 있었다. 서희가 밝게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진이 물었다. 어르신, 요즘 골프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계속 치세요. 어르신 정말 잘하세요. 나는 웃었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코치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우진도 웃었다. 저야말로 어르신한테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나는 서희를 보며 말했다. 둘이 잘 어울려요. 행복하세요. 서희가 수줍게 웃었다. 감사해요, 어르신. 우진과 서희가 떠난 후 나는 연습 타석에 섰다. 골프채를 잡았다. 공을 앞에 놓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스윙했다. 딱. 공이 날아갔다. 예전보다 훨씬 멀리. 나는 웃었다. 설렘은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날아갈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왔다. 골프장의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여전히 골프를 쳤다. 일주일에 2번 빠지지 않고.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제는 9홀 정도는 혼자서도 돌 수 있었다. 며느리 영자도 골프를 계속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다. 골프는 골프일 뿐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손녀 민지는 파혼 후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원룸을 얻어 독립했고 골프는 취미로 즐겼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세 여자는 약속했다. 함께 필드를 돌기로.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새로 산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거 잘 어울리세요라며 골라준 것이었다. 며느리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전의 긴장된 표정은 사라졌다. 민지는 밝았다. 혼자가 된 후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다. 자, 출발할까요? 우리는 카트를 타고 첫 번째 홀로 향했다. 내가 먼저 쳤다. 공이 날아갔다. 100m는 좋게 됐다. 어머님, 대박. 엄청 느르셨어요. 며느리가 박수를 쳤다. 나는 웃었다. 그치? 나도 놀랐어. 민지가 다음으로 쳤다. 민지의 공은 더 멀리 날아갔다. 할머니, 저 이번 달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진짜? 축하해. 고마워요. 혼자 살면서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나쁘지 않아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쳤다. 우아한 스윙이었다. 저희 남편이요, 요즘 골프 배운대요. 진짜? 네.
저랑 같이 치고 싶다고. 웃기죠? 하지만 며느리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민지가 물었다. 할머니, 요즘 행복하세요? 나는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응, 행복해. 뭐가 제일 좋으세요? 나를 찾은 것. 나는 골프채를 휘둘렀다. 68년을 살면서 나를 잃고 살았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공이 날아갔다. 근데 이제는 나야. 김복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이제는 이영자예요. 나를 찾은 것. 나는 골프채를 휘둘렀다. 68년을 살면서 나를 잃고 살았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공이 날아갔다. 근데 이제는 나야. 김복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이제는 이영자예요. 민지가 덧붙였다. 저는 이민지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약혼녀도 아닌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중간 지점이었다. 우리는 잠시 쉬며 물을 마셨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왜? 어머님을 시어머니로만 봤어.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너를 며느리로만 봤어. 50대 여자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 안 했어. 우리 참 바보 같았죠? 그래.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몰랐으니. 민지가 끼어들었다. 저도 미안해요. 할머니, 엄마가 각자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알았잖아. 이제라도. 네. 덕분에 제 인생도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남편이요. 요즘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제 말을 들어요. 제 눈을 봐요. 기념일도 챙기고. 좋겠다.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노력은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저도 노력해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그게 맞지. 20년을 침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평생 참고 살았어.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 아니었죠? 응, 아니었어. 민지가 물었다. 할머니, 우진 코치님 보면 아직도 설레요? 나는 웃었다. 아니, 정말이요? 응, 이제는 그냥 고마운 사람이야. 저도요. 우진 코치님 보면 아, 저분 덕분에 내가 나를 찾았구나 생각해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저도 그래요. 설렘은 착각이었지만 그 착각 덕분에 깨어났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참 돌아왔네. 네. 설레려고 골프장 왔다가 결국 우리 자신을 찾았으니. 세 여자는 웃었다. 쓴웃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우리는 마지막 홀 앞에 섰다. 다 왔네. 민지가 말했다. 18홀. 길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그래도 재미있었어. 나는 골프채를 잡았다. 마지막 홀이야. 잘 쳐보자. 세 여자는 차례로 공을 쳤다. 나의 공이 가장 멀리 날아갔다. 며느리와 민지가 환호했다. 어머님 대박. 할머니 최고예요. 나는 웃으며 골프채를 내려놓았다. 68세. 이 나이에도 나는 날아갈 수 있었다. 라운드를 마치고 우리는 클럽하우스 테라스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예쁘다. 며느리가 중얼거렸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핸드폰으로 우리 셋의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엄마 저 기념사진.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한 웃음은 아니었다.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가식 없는 우리 자신의 웃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우리 이거 매달 하면 어때요? 세 사람이서 골프 치는 거. 좋지. 저도 좋아요. 민지가 손을 들었다. 그럼 다음 달 이맘때. 네. 우리는 약속했다. 할머니, 며느리, 손녀. 세 세대가 함께 걷는 18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며느리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지는 뒷자리에서 졸고 있었다. 나는 평화로웠다. 설렘은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68년을 살면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젊음도, 꿈도, 때로는 나 자신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다. 석 달 후 나는 동네 시니어 골프 모임 회장이 되었다. 같은 또래 할머니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맞아,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며느리 영자는 남편과 함께 부부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함께 웃으며 공을 쳤다. 어느 날 영자가 말했다. 어머님, 남편이 오늘 처음으로 제 스윙 칭찬했어요. 잘 됐네. 네. 20년 걸렸지만요. 영자는 웃었다. 여전히 쓴웃음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밝았다. 민지는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있었다.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할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살아. 네. 이제 저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 세 여자는 또다시 골프장에 모였다. 아침 햇살이 그린 위에 쏟아졌다. 나는 골프채를 잡았다. 티에 공을 올렸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스윙. 딱. 공이 날아갔다. 멀리 멀리. 나는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18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설렘은 착각이었고 사랑은 허상이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진짜를 찾았다. 나 자신을. 며느리가 내 옆에 섰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응. 오늘따라 뭔가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길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봐. 우리는 웃었다. 세 세대의 웃음소리가 골프장에 울려 퍼졌다. 석양이 지는 그린 위. 세 여자가 나란히 서서 마지막 홀을 향해 걷고 있다. 할머니는 약간 굽은 허리지만 당당한 걸음. 며느리는 여전히 우아하지만 이제는 편안한 미소. 손녀는 가벼운 발걸음, 자유로운 몸짓.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세 사람의 뒷모습을 담는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다. 설렘은 착각이었지만 그 착각 덕분에 나를 찾았어.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어. 우리는 각자의 18홀을 걷고 있어. 천천히, 우아하게, 우리만의 속도로. 이제 나는 알아. 인생의 마지막 홀까지 나는 나로 살 거야. 김복순으로.